자, 우리가 색소라고 하면 대부분이 뭐가 있어요? 처음에 그냥 기본적으로 원드롭으로 가지고 있는 색소는 세 가지예요. 하나는 다크 브라운,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블랙 브라운, 두 번째는 다크 브라운, 세 번째는 그냥 브라운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죠. 근데 원장님들이 색소를 구매를 할 때 재료상에서 구매를 하면 뭐가 있어요? 거기는 또 다르죠. 되게 절차가 많죠. 일단은 다크 브라운부터 시작을 하죠. 다크 브라운, 그 다음에 얘 따라와서 초코 브라운,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카키 브라운, 그렇죠? 그 다음 뭐 있어요? 브라운. 여기에 또 이제 뭐 초콜릿 브라운 뭐 이런 식으로 들어있고, 또 뭐 있죠? 다크, 초코, 카키, 그 다음에 여기 네 가지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네 가지가 있죠. 저 지금. 근데 이제 여기서 파생되는 게, 이제 한국 거는 이렇게 되죠. 외국 거로 가볼까요? 외국 거. 외국 거는 어때요? 눈썹이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기본 색깔이 16가지의 색깔이 있습니다. 왜 16가지가 있을까요? 왜 16가지가? 베이스야, 이거는. 왜 16가지가 있을까요? 색소가 왜 외국 거는 16가지가 있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원드롭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색소를 지금 교육을 하면서 이 원드롭이라는 색소로 베이스를 교육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잖아요. 옆으로 볼까요? 원장님들이 잘 볼 수 있게, 나도 편하게 이렇게, 그쵸? 옆으로 봐요. 원장님들 그려야 되나? 이렇게. 자, 그런데 그냥 재료상에서 나오는 색소로 보면 기본적으로 네 가지를 구분을 하죠. 근데 외국은 왜 이렇게 다양하게 가지고 있냐면, 인구에 가지고 있는 모든,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다국적이죠. 진짜. 흑인부터 시작해서 백인까지. 이 사이의 중간이 동양인. 요렇게. 빵으로 따지면 아주 밀가루부터 시작해서 까맣게 탄 것 같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이 까만 것도 기준이 있어요. 아주 까만 거. 그 다음에 이 까만색이 동양인으로 가는 흑인의 베이스. 흑인의 베이스에서도 되게 백인처럼 하얀 베이스가 있죠. 거기에서 그냥 백인. 이렇게. 그래서 이 16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외국에 나와 있는 색소들의 베이스가. 그러면 그 외국에서 나와 있는 베이스가 16가지가 기본이라고 그랬잖아요. 베이스가. 근데 여기에서 이 까만 사람부터 들어가는 게 피부가 까매요? 피부가 하얘요? 여기에서도 난색과 한색이 있는데 이 피부의 색소에 따라서 두 가지를 또 구분을 또 지으셔야 돼요. 붉은기가 있느냐, 노란기가 있느냐, 이렇게 또 두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요게 이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으시면 요 가지고 있는 색소에 따라서 눈썹의 베이스를 가지고 이렇게 옮겨서 내가 원하는 그 사람한테 어울리는 컬러를 만들 수 있죠. 자, 이게 크게 따지고 보면 눈썹이긴 하지만 뭐까지 포함이 돼요? 립까지 포함이 돼요. 립은 어때요? 우리가 중화라는 것을 배웠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오렌지면 중화를 다 할 수 있어요 라고 했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X. 오렌지로 중화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지금도 오렌지로 중화해요 이러신 분들은 공부 다시 하세요. 공부하셔야 돼요. 절대로 까만 입술에 오렌지 중화 예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탁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렌지로 중화는 X입니다. 꼭 오렌지로 중화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렌지로 중화가 되긴 되죠. 근데 이거는 누군가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되지도 않아. 오렌지를 했더니 오히려 피부가 더 까매질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중화의 개념이 오렌지가 다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눈썹으로 다시 갈게요. 자, 몇 분이지? 5분만 더 할게요. 자, 원드롭의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색소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거 색소를 뭐에 써야 되는 기준점의 피부톤을 잘 모르겠다. 개인 DM 주시면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원드롭으로만 할게요. 원드롭은요, 눈썹을 가지고 있는 색소는 딱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어요. 네, 3가지를 가지고 되게, 저는 이 원드롭을 좋은 게 심플해서 좋아요. 심플해서 좋습니다. 그냥 어느 누구에게 써도 가장 안정적으로 쓸 수 있어요. 자, 색소는요, 가지고 있는 뭐든지 눈썹을 그릴 때도 눈썹의 틀을 그리면 중심선을 가지고 있어야 시작점이 되는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눈썹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드롭도 사용하고 계시는 원드롭도 내가 색소를 넣어야 될 가장 중심이 있어요. 중심. 그 중심이 뭐예요? 2번. 다크 브라운입니다. 다크 브라운. 자, 이 다크 브라운을 가지고 중심을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나눠요? 피부가 까맣다. 피부가 하얗다. 자, 1차적으로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16가지의 색소처럼 피부의 농도를 명암을 정하시는 거예요. 다크의 기준으로 피부가 까맣다, 피부가 하얗다. 이 하나로 끝나면 안 되겠죠. 2번째 나누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피부가 노랗다. 노란기가 있는 분, 헤모글로빈이 아닌 피부가 붉다. 이렇게 나눕니다. 요걸 나눌 줄 알아야 정말 그 사람한테 어울리는 눈썹의 컬러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피부가 어둡고 피부가 하얗고의 기준점을 다크 브라운으로 잡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고객의 니즈, 눈썹은요, 디자인도 내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이 최고의 눈썹의 디자인은 고객에게 그렸을 때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이 분명히 이 사람한테 이렇게 둥근 긴 얼굴형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디자인을 이렇게 얼굴이 긴 사람의 눈썹을 잡을 때는 일자로 눈썹을 그리면 어때요? 사실은요, 더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더 답답해 보입니다. 얼굴이 긴데 일자로, 반듯한 일자는요, 오히려 더 답답해 보여요. 이런 경우에는 산을 살짝 가볍게 올려줘서 일자로 그리시거나 아니면 산을 올린 것만큼 1mm를 기준으로 올렸을 때 아래 기준도 올려서 살짝 올려 그리면 훨씬 더 얼굴이 덜 길어 보이고 얼굴형도 예뻐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피부의 톤에 따라서 고객이 메이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눈썹을 그리는 거에 따라 눈썹의 모에 따라 컬러의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 컬러의 선택을 다크 브라운 쪽으로 컬러를 많이 넣어준다. 그러면 눈썹을 좀 진하게 그러니까 눈썹이 있다라고 표현해주는 눈썹을 그릴 때는 다크 브라운에 가지고 있는 색소를 배합을 더 많이 잡으시면 돼요. 나는 자연스러운 눈썹을 원해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브라운의 기준이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다크 브라운의 기준에 10의 기준을 10만 기준을 잡았을 때 그 10의 기준으로 브라운을 넣었다 뺐다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블랙 브라운은 뭘까요? 더 진한 한 번만 해도 눈썹이 있는 것처럼 빡빡 이렇게 진하게 눈썹 원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다크 브라운에 블랙 섞어보세요. 정말 예쁘게 나와요.
그레이빛 나나요? 단 1도 없습니다.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다크 브라운의 기준으로 블랙과 브라운을 비율을 10의 기준으로 위아래 빼시면 됩니다. 특히나 피부가 하얀 사람은 그냥 메이크업을 즐기지 않는데 피부가 하얗다. 그러면 블랙 브라운에 다크 브라운 얘네 섞으면 너무 진해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럴 때는 브라운과 블랙의 믹스도 아주 효율적으로 예쁩니다. 그리고 색은요, 배합을 피부에다가 직접 먼저 밀어 넣는 것보다 배합을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은 상태를 하얀색 화장솜에 기본적으로 테스트를 하거나 또는 눈썹이 들어가기 전, 이렇게 눈썹이 들어가기 전 이마에 피부를 색소를 떨어뜨려서 점점 색을 빼서 가지고 있는 베이스의 색, 요 색이 어느 색을 무슨 색을 띠고 있는지 파악하시고 색을 밀어 넣어 주시면 좋습니다. 나는 태어나서 눈썹 처음 해봐요 라고 했을 때 그럴 때도 눈썹 컬러 선택 되게 중요하죠. 자, 이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나는 이도 모르겠어요 저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뭐부터 시작하면 돼요? 기본 깔끔하게 브라운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다크 브라운부터. 그리고 우리가 특히나 블랙 서클을 쓰시는 원장님들은 요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진짜. 요거 하나면 모든 답이 다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명암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명암을 이렇게 쪼개죠. 여기 명암을 쪼갤 때 처음에 명암이 블랙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화이트가 있어요. 흰색이죠. 블랙에서 진하게 블랙이 가면 그 다음에 블랙은 어때요? 조금 더 얕아지죠. 그다음 점점 더 얕아지고 더 얕아지고 더 얕아지고 그러면서 흰색이 되죠. 이런 것처럼 터치의 방향이 내가 색소를 밀어 넣는 이 도트가 명암이 어느 정도 넣을 것인지 그리고 블랙서클은 가볍게 터치를 하면 할수록 본연에 가지고 있는 색소가 그대로 색으로 올라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블랙서클 교육 받으셨을 때 원장님 뭐라고 하죠? 얘는 탈각이 없기 때문에 색을 보여지는 색소 그대로 멈추세요. 그대로 마무리하세요 라고 하죠. 그 이유가 얘는 쌓고 쌓아서 일주일 3일이면 탈각이 됐다라고 느껴져서 뭐 탈각도 없지만 코팅이 시술을 하고 났을 때는 코팅이 되어져 있어서 번들거린 이 시술 후에는 느낌이 그대로 시술 후에도 똑같다. 단지 코팅이 되어져 있느냐 코팅이 되어져 있지 않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라고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예전에는 시술을 하면 어때요? 일주일이면 탈각이 돼서 너무 자연스러운 눈썹이 될 거예요 라고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아니에요. 지금은 시술을 한 것과 시술을 한 후에도 눈썹은 같다. 그래서 정말 소로록 테크니션, 첫 번째 테크니션 스트레이트 테크니션이나 아니면 굴리는 테크니션으로 넣었다고 하더라도 그냥 굴리는 것으로 넣었다 하더라도 이 넣는 테크니션이 그대로 시술에 그대로 보여지니까 예뻤을 때 그냥 시술했을 때 예쁠 때 멈추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렇게 가볍게 밀어서 명암으로 내가 원하는 1에서 10이면 이 1에서 3 정도만 넣었다라고 눈으로 확인이 되면 여기서 멈췄을 때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색소의 본연의 컬러를 만든 그대로의 컬러가 눈썹으로 나온다. 이거는 시술을
가볍게 넣어보신 분만이 이해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질문하세요. 질문 있나요? 사실은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디자인은 하루 종일 얘기하라고 해도 디자인은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색소도 하루 종일 뭐 육이냐 무기냐 뭐 여러 가지 말들 되게 많잖아요. 옥사이드 뭐 성분이 몇 프로가 있고 뭐 산화철이냐 아니냐 뭐 되게 많은 얘기 있죠. 이런 성분에 가지고 있는 얘기가 아닌 칼라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의 얘기만 해도 하루 종일 얘기하래도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얘기하라고 해도. 그런 것처럼 색의 얘기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배터리가 없네. 충전하면서. 자, 질문 없나요? 그냥 끝낼까요? 왜 안 오시지? 오셨다. 오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 나누겠습니다.